한미 FTA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한미 FTA가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발효가 되는 건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미 FTA에 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7년 전부터 쭉 얘기를 해왔지만 국회 내에서 제대로 검증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그 국회 상임위 통과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굉장히 비민주적인 절차로 통과가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이게 논의를 제대로 해서 지금 행정부 내 통상교섭본부가 그 일방적으로 이걸 밀어붙였고, 노무현 정부 때 어떤 뭐 소비자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몇 가지 전략적 판단을 해서 이걸 급하게 굉장히 밀어붙였는데, 이 한미 FTA로 인한 효과나 이런 것들에 관한 검증을 좀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제대로 하는 과정이 일단 필요하겠다라고 보이고, 그렇게 하면 지금 있는 한미 FTA를 그대로 통과시켰을 때 우리 사회에 대한 충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지금 한국 내에서는 그런 일단 제대로 된 검증을 한번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뭐 한미 FTA 한번 저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쪽 상황도 사실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양쪽이 같이 통과를 시켜야 발효가 되는 거니까. 네. 미국 쪽은 이번 재협상 이후에는 사실 그 분위기가 사실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한미 FTA에 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화당 쪽에서도 초선 의원 중심으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그 주로 문제 삼는 조항이 이제 투자 조항인데요. 투자자 국가 분쟁 제도 같은 거. 네, 투자자 국가 제소권이라는 거는 한국 정부가 제소당할 수도 있죠. 미국 정부도 사실 제소당할 수 있어서 연방보험 판사들이 위헌이라는 얘기를 성명서로 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죠. 미국에서 입법부나 사법부에서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지금 자유무역이 지금 오바마가 한미 FTA에 거는 게 이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미국 경제 회복 뭐 이런 것들인데, 그 회의적인 시각들이 사실 있거든요. 미국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자유무역 협정이 일자리 창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인식이 더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뽑힌 공화당 초선 의원 중심으로 이제 그런 문제의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서 지금 미국 백악관이 홍보하는 것보다는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의원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한국에 또 재협상을 요구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얻어야 내가 인준해주겠다. 특히 자기 지역구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해서 또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미국이 이번에 국회 미국 의회 절차를 밟게 되면 2007년 7월 1일 날 만료되었던 트레이드 프로모션 액트라고 뭐 통상 무역촉진법에 따라서 그걸 올리면 미국은 그 의회에서는 수정은 못하고 찬반 투표만 할 수 있고, 네. 뭐 이런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를 밟아서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되고 나면 끝이죠. 예, 그건 끝이죠. 그건 뭐 다시 재협상에서 뜯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이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협상하기는 절차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그러니까 법안이 제출되기 전에 또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그렇게까지는 보기 어렵다. 그러면 미국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고 한국도 반대가 심한데 그 양측이 서로 공조를 해서 한미 FTA를 적어도 현재의 상태로서는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 협력이라고 할까,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이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11월 달인가요? 네. 한미 의원 공동 성명을 냈죠. 발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성명의 주된 내용은 그러니까 그 한미 FTA가 미국하고 한국 뭐 어느 한쪽 국익에 유리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공공 영역을 훼손하고 보건 의료라든지 환경, 식품 안전, 노동자 건강이라든지 노동자 권리도 침해할 수 있죠. 예. 네. 이 공공 정책을 훼손하는 조항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미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게 주된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 논조를 좀 확대해서 가면 연대할 수 있는 틀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저희가 한번 한국 국회의원들하고 시민사회단체 쪽하고 미국을 한번 방문해서 교류 행사도 한번 가질 생각입니다. 이제 2, 3월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이 한미 FTA를 폐기하지 않는 한 한미 FTA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2, 3월이 고비일 텐데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특히 범국본도 있을 거고 국회 대책도 있을 거고 국회 밖의 대책도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크게 하는 게 그런 공동행동, 예. 한미 한미 공동행동이 있고요. 의원하고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1월 달에 그 한미 FTA에 관한 재검증을 위한 이제 대국민 토론회를 저희가 기획을 하나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한미 FTA는 도대체 뭔지 하나하나 따져보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원안은 사실 2007년도, 2006년부터 시작해서 그 1년 만에 이제 그 타결을 지었는데 그 후에 변화된 상황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금융 위기를 겪은 게 있죠. 그다음에 그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미국과의 관계라 이런 것도 좀 그 변화된 상황들도 좀 있고. 하여튼 그런 걸 고려한 이제 토론회를 기획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는 이제 헌법에 따라서 조약의 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권이 있으니까 네. 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2007년도에 비준 동의한 후에 체결한 후에 거의 3년 4년이 지났는데 그 후에 한미 FTA를 이행을 했을 때 국내 영향에 관한 평가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한국 정부가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준비한 게 없거든요. 예, 없어요. 사실은 7%를 성장한다 그러면 뭐 대책 준비할 필요가 없죠. 성장률이 7% 올라간다 그러면 뭐 대책을 준비할 이유가 별로 없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행 법안으로 만든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현재 있는 국내법 한미 FTA에 맞게 개정하는 부분들. 몇 개 있죠. 예. 그 부분에 관한 점검도 사실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법안 형태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게 미래 세대의 국회, 미래 입법부에 관한 제약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한미 FTA는 한번 개방을 하면 후퇴하지 못하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예, 사실 요새 뭐 이명박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한다 그러는데 한미 FTA가 발효됐으면 못할 일이죠. 경제자유구역 현지 요구대로 있으니까 도저히 거꾸로 못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관한 좀 철저한 검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 과반수가 한나라당 의원이고 또 이 다른 국회의원들도 별로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국민이 뭔가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국민들은 지금 도대체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정책위원장님 굉장히 그 신중하십니다. 사실은 아까부터 여기 게스트가 한 분 더 계셨습니다. 제가 한때 청계천 광장에서 우리 모두를 배후 조종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고 선언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변혜진 국장이 오셨습니다. 진짜 오시지. 저 원래 주인공은 좀 뒤늦게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 보건의료 단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변혜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 FTA 범국본 정책위원회 간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태현 선생님이 오늘 뵈러 왔다가 FTA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껴들었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와서 하라니까 그때는 빼다가 지금 와서.
저희 정책위원장님께서 그 한미FTA 2006년부터 굉장히 열심히 이제 그 공동 대표로서 활동을 하셨다가 그 아마 전 세계에서 변리사인데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의 강화를 반대하는 또 유일한 변리사님이기도 하셔서 그거 공부를 하시러 잠깐 여기 나가서 오신 게 있어서 그 중간 과정에 관해서 좀 본국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를 그냥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같이 앉았는데요. 정태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국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또 이렇게 국민들이 그러시겠지만 그 몸싸움은 하지만 딱히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어떤 국민들의 요구를 안는 그런 국회가 아닌 상황이라서 또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다수가 아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무언가 같이 해야만 그 한미FTA 반대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번국본이 생각하기는 제가 오늘 이걸 처음 공개하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오늘 처음 공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또 그 촛불 세대들 기억하실 텐데 저희가 그 MB 정부 1년 취임 이후 100년 같다. 그리고 공약을 지킬까봐 겁나는 거 네가 처음이다. 뭐 이런 구호로 거리에 나왔었는데요. 2월 26일이 아마 MB 정부 3년 취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FTA 반대 번복본 반대하고 있는 운동 진영에서는 그 2월 26일 전후로 하여 그 다시 촛불의 운동의 요구 그리고 그 요구에 포함됐던 한미FTA 반대 요구를 담은 거리와 촛불과 함께하는 그런 행동들을 기획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웹자보나 여러 개 인터넷 통해서 아마 알려드릴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해야만 또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요구다라는 걸로 힘있게 반대하는 의원들이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예, 청산 유수십니다. 근데 2월 26일은 굉장히 춥지 않을까요? 춥겠죠. 2월 24일이 제 생일인데 예, 변혜진 국장 생일은 2월 24일입니다. 선물을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네. 진짜 선물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제 생일이 춥긴 하지만 또 그때가 분위기는 되게 좋은 때예요. 제 기억에 입학도 하고 졸업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졸업을 하면 새로운 어떤 삶이나 직장으로 가는 그래서 굉장히 기쁜 시기였는데 지금은 사실 청년들이 빚을 내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또 졸업을 하고 나면 그날 졸업은 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이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나에게 먹고 살 일자리를 달라 하다못해 이 일자리조차도 못 갖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더불어 내가 내야 될 공공요금이 인상시킨 한미FTA 반대와 더불어 그 입학식과 졸업식을 마치고 함께 거리에 모여 우리 청년들의 실업의 문제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2월 24일 앞두고는 참 좋은 시즌이 아닐까. 제 생일을 앞두고 그래서 그런 기획도 네, 항상 생일을 하면 2번 강조했습니다. 2월 24일입니다. 날씨가 춥진 않습니다. 그때쯤 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미FTA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